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란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상표 등록하면서 육거리 종합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육거리란 이름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됐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공공재가 된 육거리란 이름을 지켜야 한다며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곳곳에 육거리란 이름이 들어간 상표 등록에 항의하는 프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육거리란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것은 청주시 강내면의 한 식품업체입니다. 육거리에 소재가 돼 있지 않으면서 육거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육거리 시장에서 생산한 또는 판매하는 그런 상품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됩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측은 현재 10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 중 28곳 이상이 수십 년 넘게 육거리란 명칭을 상호와 제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측은 100년 넘게 이어온 시장의 명칭을 특정 업체가 사유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공존 계약을 원했지만 해당 업체가 오너와 위생 리스크 등 불이익 발생 시 수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사용 비용으로 보인다며 법정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또 시장에 점포 하나 없는 식품업체 측이 명분 쌓기를 위해 육거리 시장 내 유통라인 만들기를 시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명분을 쌓기 위해 들어오는 것밖에 지금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육거리를 들어오겠다. 상표를 등록한 업체 측은 해당 공존계약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또 농업법인으로 출발한 영세업체가 육거리 시장 내 매장을 낼 형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지를 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민의 공분을 일으켜서 결국은 직지상표권이 청주시로 아마 지금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거리라는 것은 청주 시민의 자산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 상인들은 이번 육거리 상표 등록과 관련해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식당 사장님들 인건비를 줄이려고 테이블 오더 설치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 오더를 드렸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음식점. 10여 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는 올해 초부터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 세무사의 연락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2주 전쯤에 세무서에서 피지 수수료가 세금 계산서에 부과가 된 자꾸 날라오는데 한 총 4번 정도 날라왔대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8만 원, 49만 원, 총 한 199만 원 정도가. 지난 2월 말 테이블 오더 A사의 제품 13대를 설치하고 나서 기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PG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겁니다.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같은 경우 벤사가 담당을 하는데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테이블 오더를 통해 결제를 중개하면 수수료는 크게 증가합니다. 해당 점주가 테이블 오더를 설치한 뒤 결제 수수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내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점주의 사례와는 달리 대부분의 테이블 오더 업체는 기존대로 벤사와 연동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이 없습니다. 보통은 벤사를 통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벤사를 통하는 것도 점주님들이 기존에 쓰시던 그 벤사를 보통 이용을 많이 하고요. 결국 테이블 오더 판매 업체가 PG사를 껴 점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인상된 셈입니다. 한 3번, 4번 재차 물어봤어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알려달라. 몇 프로냐. 막 그랬더니 기본 수수료다. 사장님 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당 테이블 오더 업체는 불법적인 요소 없이 계약서를 통해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랑 다 써놨는데 수수료랑 다 써놓고 지원해드리는 거 얼마 지원해드리고 그거 다 써드린 건데.
하지만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PG 수수료를 납부하게 됐다는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충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 158만 2천여 명 가운데 71.7%인 113만 4천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2,235억 5,900여만 원으로 지급률은 78.6%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전국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역대급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 가려졌지만 곳곳에 수마가 핥힌 상처는 깊은데요.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도 수해 복구를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상당수 애호박 시설 하우스가 물에 잠긴 청주 오송읍 일대. 당시 물이 들이차고 잠기면서 속수무책이었던 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뻘밭으로 변한 하우스 바닥이 마르면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농가를 찾은 농협 직원들이 진흙투성이인 비닐을 걷어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하우스 안은 50도를 넘나들지만 묵묵히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푹푹 찌는 더위에 금세 옷이 젖고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제 같이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현장이 되게 어지럽혀져 있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청주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들도 상심에 빠진 농가를 위해 일손을 보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수펌프장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속하게 내년 장마 우기 오기 전에 다 완공되기를 간절히 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송이나 옥산 지역에 특히 하우스 농가들이 많은 침수를 당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 이걸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관단체나 개인들의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농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참느라 암담했는데 그냥 우리는 못해 이걸. 그러니까 일손을 도와주니까 엄청 고맙지요. 충북 지역은 농경지 245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11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어젯밤 정전이 발생한 청주시 사직동의 한 아파트 전력 복구가 지연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젯밤 4시간 반 동안 정전된 후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오늘 낮 전기 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해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정전은 400가구에서 발생했지만 복구 과정에서 1,200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입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기 가동 중단과 냉장고 음식이 녹아내리는 등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오늘 이범석 청주시장을 만나 호우 피해 수재 의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무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과 임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송역 선로 아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서나마루는 김영환 지사가 아이디어를 낸 데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라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한 달 만에 2,000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초기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서나마루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는 없고 매년 지출만 생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북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가 다음 단계의 고민이 된 겁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계단형으로 이뤄진 공간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KTX 오송역 선로 하부 공간에 문을 연 오송 서나마루의 다목적 홀입니다. 오송 서나마루는 전체 6개의 회의, 교육,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가운데 개장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100건 이상의 행사가 진행되거나 예약된 상태입니다. 오송역이라는 유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공공기관, 기업들의 예약이 이어지며 이용객 수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정부 세종청사라든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정부기관 쪽에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대규모 컨퍼런스 공간인 청주 오스코 준공에 맞춰 소규모 회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수요 예측이 일정 부분 결과로 나타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확장성은 불투명합니다. 현재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선로 및 부지의 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의 사업은 할 수 없어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9억의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매년 1억 원이 넘는 운영비와 주차장 이용료 6천만 원, 철도공단에는 부지 임대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익 없이 지출만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사업 확장은 영리사업에 권한이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철도공단은 현재까지 사업 확장 검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서남하루의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도가 관계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간의 사용 가능성만 제시한 선에서 사업이 끝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12개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대형 건설 공사에 청주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인력 고용 증대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다각적인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건설 산업 하도급률 점검과 찾아가는 현장 영업, 사업부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합니다. 충북 교원들이 내년에 확대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도교육청이 최근 교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설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4%가 확대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인성교육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활용 AI 교육, 세 번째로는 수학, 과학 교육 순이었습니다. 음성군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이르면 올해 말 부분 개원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였던 중부 4군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에 준공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2월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입니다. 연면적 3만 9천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 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화상치유와 정신건강 등 4대 특성화센터와 소방의학연구소를 둔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상생 방안도 구축했습니다. 지역대학의 간호 보건 분야 인재가 국립소방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200억 원의 지방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협약에 따라서 음성군 110억, 충북도 50억, 진천군 40억 등 총 200억 원을 병원 의료장비 도입을 위해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수 의료 인력 확보. 정식 개원을 위해선 최소 30명의 전문의가 필요한 만큼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인력 채용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정주 여건, 연구비가 좀 해결이 되면 더 우수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올해 말 7개 과목에 대한 부분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를 운항하던 유람선이 고장나 승객 40여 명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소방서 소속 청풍순환지대는 소방정과 유람선 업체 선박으로 탑승객 전원을 1시간 20분 만에 육지로 이송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진천군 광해원면 구암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0대 아들이 숨졌고 화재 현장에 없었던 60대 부부는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 청풍 호반의 높이 72m의 대관람차 청풍 블루아이가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수 목적법인 청풍 블루아이는 70억 원을 들여 청풍 만남의 광장 내 시유지에 6인승 캐빈 38대와 카페 등 부대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법인은 시유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제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수익 환원과 시민 이용료 할인 등을 담은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난해보다 석 달 앞당겨 지급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증가한 9,718명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58억여 원의 공익수당을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농가나 미신청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성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의 작은 영화관이 오는 10월까지 관람료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2025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일반관은 1,000원, 리클라이너관은 3,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수소버스 충전소와 연수동 연수 수소 충전소의 수소 충전 요금이 다음 달부터 1kg당 9,900원으로 인상됩니다. 충주시는 현재 수소 충전 요금을 전국 최저가인 킬로그램당 8,800원으로 유지해왔지만 생산 원가와 유지 관리비 상승으로 기존 요금 대비 1,1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봉방동에 위치한 충주 바이오 그린 수소 충전소 요금은 킬로그램당 8,4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